자,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 표현들에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례들은요, 학생들이 직접 제출한 실험 보고서나 리포트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문장은 가능한 짧게 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글쓰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 녹화를 오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해서 운전을 하고 중간에 잠깐 기름을 넣고요. 학교에 도착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스튜디오에 와서 PD를 만나고 들어와서 리허설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대개 사고는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글로 옮기면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사고는 연속적으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문장은 단절시켜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는 학생이 쓴 실험 보고서의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체 실험은 2주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첫 주에는 살리실산과 아세트산 무수물을 반응시켜 가열과 냉각을 통해 아스피린을 합성하였고 그 후 그 결과물을 일주일간 건조시켜 아스피린을 얻을 수 있었으며 둘째 주에는 건조가 완료된 아스피린의 수증류를 얻었으며 수산화나트륨을 제조 및 표준화해서 아스피린의 함량을 구했다. 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저처럼 호흡이 짧은 사람은 이 문장을 한 번에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걸 만약 200자 원고지에다가 옮기면 거의 200자 원고지 한 장에 육박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원고지 한 장을 한 문장으로 쓴 거죠. 놀라운 능력이지만 절대 발휘해서는 안 되는 능력입니다. 내용만 보더라도요. 얼마 동안 시행되었는지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고 첫 주에는 무엇이 있었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됐고 두 번째 주에는 어떻게 됐다는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내용으로 한 문장에 하나의 내용을 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장을 분절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전체 실험은 2주에 걸쳐서 시행되었다. 까지가 한 문장이고요. 첫 주에는 가서 아스피린을 합성하였다. 까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로 넘어갈 때 문장이 바뀌는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 주에 무엇을 했고 또 그 결과는 무엇인지 또한 수산화나트륨을 함량을 구했다까지 해서 결국은 하나의 문장을 5개의 문장으로 구분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읽는 독자도 그것이 같은 실험실에 있는 동료든지 아니면 이 글을 평가하는 교수님이든지 훨씬 더 내가 했던 어떤 수행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장은 가능한 짧게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놓은 실험 결과들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문장은 가능한 짧게 쓰도록 합니다. 다음에 동의어 반복, 상투적 표현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학생이 제출한 이 글을 읽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머리가 나빠서이기도 하지만 너무 과학이란 말이 빈번히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학을 위한 과학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과학이어야 한다. 인간을 위한 과학에는 과학자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 자, 과학자의 책임 없이 과학이 쓰인다면 인류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과학자들만 과학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 지식을 악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그것의 원천은 과학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좋습니다. 잘 썼습니다. 잘 썼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문장을 짧게 써라 라는 것까지를 적용해서 문장을 가능한 분절시켜 본 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볼까요? 과학을 위한 과학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과학이어야 한다. 했죠?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오면 인간을 위한 과학이어야 한다를 그대로 받아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과학에는 반복하고 있죠. 그 문장의 마지막에, 두 번째 문장의 마지막에 과학자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 해놓고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오면 다시 또 과학자의 책임 없이 하면서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과학이라는 말을 혹은 과학자라는 이야기를 줄일 수 있고 동어 반복들을 생략하고 지시어들을 사용한다면 훨씬 더 명료한 문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어보셨나요? 과학이 모두 몇 번이나 쓰였는지. 이 단락에서 과학,
혹은 과학자 하면서 과학이 모두 11번 쓰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그 요 문장을 그 수정된 예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과학이라는 말을 줄여서 몇 개까지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시죠. 자,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했더니 모두 5번 정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한 다음에 앞에 말을 그대로 동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어를 사용해서 거기에는 과학자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 하면 훨씬 더 문장도 짧아지고요. 의미도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또 과학자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 과학자의 책임 없이 이런 식의 용어들을 동어 반복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넘어가면 훨씬 더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1번이 5번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속 동어 반복을 하거나 그러면서 문장이 길어지거나 하는 오류들을 범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주술의 호응에 유의하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고 오류도 피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실험 도중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이로콥터를 낙하시킬 때 입력값을 5m, 9m 두 가지로 정하였다. 인데 뭐 내용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내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장 자체는 틀린 문장입니다. 왜 그렇죠? 실험 도중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떠한 점이다, 어떠한 점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하였다는 비문이죠. 그렇죠? 수정해 볼까요? 자, 실험 도중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시작했으니까 결국은 입력값을 5m, 9m 두 가지로 정하였다는 점이다. 뭐뭐한 것이 있다면 뭐뭐 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와 수어의 호응에 조금만 유의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쓸 수 있고 비문들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는 그 정확한 조사를 사용하라 라는 이야기인데 정확한 조사를 사용하라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거나 틀린 문장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 이 예를 볼까요? 이를 통해 두 값을 동시에 최대값을 갖는 설계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여전히 저같이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너그러운 성격의 사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2번만 읽어보면. 그렇지만 다시 문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을을 이라는 말이 이 짧은 문장이 몇 번이나 쓰였습니까? 이를 통해 두 값을 동시에 최대값을 갖는 설계를 이 짧은 문장에 을이 4번이 쓰인 겁니다. 그럼으로써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문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수정해 보시죠. 여기서 을을 한번 줄여보자 하는 생각으로 줄여보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실험의 결과 이를 통해 라는 이 말을 이렇게 수정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사를 수정해봐라 라고 하면은 그대로 을을 은는 이가 이것만 가지고 그걸 계속 대입하면서 어떻게 바꾸지? 를 고민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이렇게 문장을 조금 수정한다면 훨씬 더 쉽게 좋은 문장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조사들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를 통해를 이러한 실험의 결과로 하니까 앞에 있는 을을 삭제할 수 있었고요. 콤마를 사용하고 한숨 쉬고요. 이러한 실험의 결과 두 값이 동시에 최대값을 갖는 설계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하니까 4개가 2개로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의미도 훨씬 더 명확해졌죠. 자, 팁은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사용하라 했을 때 조사가 계속 한 문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면 뭔가 이상해졌다. 문장이 비문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고요. 그랬을 때 그 조사를 다른 것으로 단순히 바꿔 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장을 조금만 수정한다면 좋은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조사에 관련된 내용 하나 더 살펴볼까요? 자, 유기산 함량은 밤꽃의 말릭 엑시드부터 이렇게 많은 순서이지만 밤잎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밤잎은 다른 순서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산 함량은 밤꽃의 이러한 순서고 밤잎은 이러한 순서다 인 것인데 결국 내용은 뭡니까? 밤꽃과 밤잎의 유기산 함량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서술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기산 함량이 주어가 밤꽃과 밤잎에 다 걸리는 주어가 되는 셈이죠. 그렇게 되면 유기산 함량의 주격조사 이를 넣고 밤꽃과 밤잎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그것을 비교하는 은는이라는 보조사를 사용하면 훨씬 더 의미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바꿨죠? 제가 주어를 유기산 함량이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산 함량이 밤꽃에는 이렇게 순서로 많고 밤잎에는 그러니까 밤꽃과 밤잎을 이렇게 병렬시킴으로써 서로 비교하고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로 많게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훨씬 더 의미도 정확히 전달되고 문법적으로도 완전한 문장이 되었습니다.